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시국미사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희석을 거친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국내에서도 시비가 분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과 쟁점은 무엇인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양기석 신부와 말씀 나눠봅니다. 한국과 바티칸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60년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어제 열려 명동의 밤을 감동의 하모니로 가득 채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국미사와 서명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한국천주교회는 현재 상황과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지난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에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알프스로 처리를 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되고 삼중 수소와 탄소 14는 전혀 처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 전체에 방사능 오염이 퍼질 위험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종의 사태랄까요? 사회적 재난 재앙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금 없이 살 수 없는데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문제지 정치 패권을 다투는 그런 노름이 아니죠. 성가 소비녀회 등 수도회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엔 6월 9일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는 물론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60년 넘게 해녀 생활을 해온 신자는 물질을 하면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해녀들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오염된 물을 안 먹으려고 딱 입을 다물어도 자연적으로 바다가 출렁출렁하면 그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그걸 내뱉으려야 벌써 목 안으로 넘어가요. 대전교구는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 형성을 위한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교구 내 본당과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해양 투기 반대 문구들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IAEA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매일 브리핑을 열고 있지만 소금 사재기 현상이 보여주듯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후에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생태계가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국천주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한국천주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아가서 핵 발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오늘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기석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뒤숭숭해 보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왔잖아요. 신부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예, 우선 방류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방류는 확실한 대안과 또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방류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다른 확실한 좀 더 나은 대안들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앞으로 해양 생태계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방류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오염수 해양 투기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안정화될 때까지, 사고 처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짧게는 40년 혹은 100년 가까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해양 생태계의 오염은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방류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그 느낌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의식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러면서 상반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일본에서 현재 있는 그 오염수가 갖고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73만 베크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일본의 기준인 그 6만 베크렐 이하로 알프스 장치를 통해 가지고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낮춘 다음에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 또 해양 투기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때 기준이 1500베크렐까지 낮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준치가 6만인데 1500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국제적인 기준들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은 740베크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준이. 그리고 유럽 연합은 100베크렐이랍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정부의 기준은 15베크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제시하는 안전 기준은 너무나 안전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해양 투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영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걱정해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그 결과물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 넙치와 홍합 등의 수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봤었는데, 해양 생태계 안에 그 삼중수소의 농도가 5에서 50 베크렐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채취됐던 넙치와 홍합은 4천에서 5만 혹은 2천에서 4만 베크렐이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상층부로 갈수록 오염 농축이 굉장히 방사능 오염 농축이 심할 거라고 예측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일본교회와 함께 한일 탄핵 평화순례 진행하는 등 함께하는 활동들 지속해오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연대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작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일본 그 주기 관계자분들, 그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현 시점에 일본의 움직임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했었고요. 네. 지금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사명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나아가서 핵 발전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나서야 할 행동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기간에 혹은 일정 지역에 한정된 그런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요. 이렇게 핵은 누군가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이런 악한 구조 안에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소위 말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대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신부님 표현에 의하면 해양 투기에 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양기석 신부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과 바티칸 수교 60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에서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14일은 갤러리 1898에서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막한 데 이어 어제는 명동 대성당에서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9월 3일 교황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축일에 창단한 서울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성스러운 그레고리오 성가로 막을 열고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트리니타스 여성합창단이 아베 마리아로 뒤를 받쳐줍니다. 두 합창단에 이어 한국을 상징하는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 합창단과 서울대교구 가톨릭 우리 맥소리 국악성가단이 신명나는 우리 성가로 화답합니다. 찬상의 모음, 찬상의 모음.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19일 저녁 명동대성당에서 한국 바티칸 수교 6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여성합창단, 서울대교구 국악성가, 우리소리 합창단 등 서울 평단협 회원단체인 6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단원 150여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외교 수립 60주년을 기억하며 시간을 넘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염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국이 정식 외교를 맺은 것은 1963년 12월이지만 관계는 이미 1831년 조선대목구 설정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유엔 승인 이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정부로 인정한 나라가 바티칸입니다. 1948년 당시 비오 12세 교황의 명을 받아 한국을 도왔던 파리 주재 교황대사 안젤로 론칼리 대주교는 요한 23세 교황이 됩니다. 바티칸 외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정보 수립의 합법성 승인을 위해 우리나라를 도왔던 조반니 바티스티 몬티니 몬시뇨는 요한 23세의 후임인 바오로 6세의 교황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바티칸은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했습니다. 후에 그분들 다 성인 됐죠. 성인 교황님이 되신 그 두 분들이 교황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있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때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그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엔 소속이 안 됐다면 우리가 아마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음악회는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동 갤러리 1898에서는 한바 수교 60주년 기념전이 22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